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날인데요.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플 땐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일이 일상적이지만 마음과 정신이 아플 땐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정신 때문에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 관리도 중요한데요. 오늘 사람과 경남에선 청년들의 마음과 정신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기관인 청년마음단디센터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한지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한 뒤 직접 대면하여 상담,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치료, 재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사업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사회복지는 아동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사회적 취약계층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학교 때 저희 진로를 막연하게만 여기고 있던 중 우연히 정신건강 사회복지와 관련된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본적으로 배웠던 정신의학 용어와 정신과적 증상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고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실제로 그 증상을 보이고 있는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걸 계기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일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처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책으로만 공부했던 환청, 망상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들이 정신과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분들도 다수 있었고 네. 약만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사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가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현병, 우울증 등의 동일한 정신과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라온 성장 과정, 처해 있는 환경, 가족 등 지지가 되는 자원들이 차이가 사람들마다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네. 그 대상자를 온전히 이해하는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창원에서 일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경남에 와서 일하셨을 때 어떤 점이 좀 달랐을까요? 저는 원래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일도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네.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 직장을 따라 창원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작년 2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창원에서의 생활은 현재 매우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잘 정비된 도로와 적당히 살기 좋을 만큼의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모르는 창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부산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거나 안면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실 때 청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남 청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2022년도에 처음으로 경남 청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7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었고 당시 정신증 고위험군의 유병률이 1.7%로 나왔습니다. 네. 올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들 80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정신증 고위험군의 유병률은 1.9%로 작년에 진행되었던 일반 인구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것보다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네.
고위험군들 중에서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10명 중 7명 정도이며 10명 중 3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절반 수준에서 모른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취약 계층 청년들의 정신증 고위험군 유병률이 높은 편이네요. 선생님 그리고 상담도 진행하고 계신데 요즘 경남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증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울입니다. 네. 저희 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현재 청년 계층에게서 큰 화두가 바로 취업, 구직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로에 대한 고민, 공시생의 여러 번에 걸친 시험 낙방으로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 가장 1차적인 지지체계가 되어야 할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좌절감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힘든 나날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요. 상담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청년마음단디센터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심리사의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상담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진행하는 대면 상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상담은 예약제로 상담자와의 스케줄을 조정한 후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중요한 점은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네. 보통 한 분당 3회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할 경우 정신과적 어려움의 완화에 보다 효과적이어서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언제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중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된 정신건강 어려움에 대한 접근 중 하나인 상담 업무를 합니다. 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청년마음단디센터의 경우 이용 대상자가 중학생에서 만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대부분 정신건강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의지가 높고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을 때 정신과적 어려움이 완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처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자들을 만날 때와 저와의 상담이 기다려진다는 대상자의 기대감 넘치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일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이 기다려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해지는 대상자들을 만날 때 보람을 느끼고 계시고 그러면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상담은 개인마다 다른 그 고유한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와 마주하는 대상자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고 경청, 공감하면서 현재 가장 주요한 문제와 욕구는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네. 또 우선순위를 정해 저와의 상담으로 진행할지 다른 자원들이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싶지만 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실태조사 내용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정신건강 어려움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전화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기록에 남나요? 보험가입에 지장이 가진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네. 신체 질환은 비교적 치료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정신과 질환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치료 문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 혼란스러운 생각 등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발생한 초기일수록 상담이나 병원 치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훨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청년들을 자주 마주하실 텐데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미래를 위해 쉼없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잠시 멈추어서서 현재 내 마음은 어떤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주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잘 살아온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참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정신건강의 날인데요. 정신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가 신체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하듯 마음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청년마음단디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가촉도를 할 수 있기에 오늘 방송은 접하신 분들 중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스트레스를 나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해소를 한다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본인의 노력으로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언제든지 편하게 청년마음단디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람과 경남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지혜 선생님께 경남과 창원은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인가요? 네, 저에게 경남, 그중에서 창원은 30대의 나를 다시 재발견해 나가고 있는 곳이어서 매우 특별합니다. 네. 아이들을 키우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의 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곳이자 나의 가치를 매일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큰 만족감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저희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람과 경남 오늘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경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기관인 청년마음단디센터에서 근무 중인 한지혜 사회복지사를 만나봤습니다.